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은 배우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중요한 울림 있는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흡과 발성, 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연극영화과 입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인간에겐 철학이 필요하듯이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나름 자신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연극관, 연기관, 예술관, 이런 것들이겠죠. 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 연기를 바라보는 관점,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 이런 각자만의 가치관이 없으면 연기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깊이가 생기듯이 세월이 갈수록 연기에 대한 깊이도 생겨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평생 배우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강연 같은 걸 보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는 참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요. 네. 물론 제가 제공하는 정보도 누군가의 눈에는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공유하는 정보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연구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일 테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평생을 연구한 깨달음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왜 배우가 되고 싶나요? 유명한 연기자가 되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서? 아니면 유명한 배우가 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면 나도 남들처럼 TV나 영화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남을 웃기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남들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아마도 배우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다들 다르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배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요? 일단 연기가 막연히 연기가 좋아서 시작을 했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진정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배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롤모델이 있어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면서 깨달은 어떤 것 혹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깨달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너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것 그래서 오늘 좋은 배우의 조건, 네. 울림 있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울림 있는 배우에 대한 내용은 2부에 거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 만약 이번 강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2부 강의도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상 수목 한계선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들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수목 한계선.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한계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이상에서는 나무들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영역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나무들은 가혹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심을 발휘하며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평지에 있는 나무들은 매년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테의 간격도 되게 넓어요. 근데 높은 산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그렇게 자라지를 못하겠죠. 추운 날씨, 매서운 바람, 나무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게 자라고 있었겠죠. 아마 나이테도 거의 이렇게 눈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작지 않겠어요? 매년 별로 자란 크기가 없을 테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슬프거나 아프고 힘들 때 울지요? 웁니다. 아마도 로키 산맥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밤마다 엄청 울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혹한 조건에서 자라다 보니까 매년 정말 조금씩 자랐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무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자라는 동안에 엄청 울면서 자랐을 것이기 때문에 자라는 세월 동안 울음이 나무 결마다 알알이 박혀 있겠죠. 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좋아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진데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명품 바이올린을 하는 이유는 배우의 일도 이것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 네. 브라이언 베이츠의 배우의 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배우가 되는지, 그들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을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던 책인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읽어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책이에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 중에도 삶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가혹했던, 그리고 척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울림. 오늘은 이제 울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울림이 뭐냐면, 울림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나를 진동케 하는 것, 무엇인가 나를 흔들어 놓는 것, 무엇인가 나를 감동케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는 울림이 좋은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울림이 좋은 배우를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말이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때때로 저도 뭐 연기, 화술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네. 울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만 우는 게 아니라 전깃줄이 바람에 운다, 문풍지가 뭐 바람에 운다, 옷이 울었네, 천이 울었네 등등 사물에도 운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네. 옷이 구겨지면 왜 옷이 울었다고 표현을 하죠? 옷이 슬픈 걸까요? 문풍지가 바람에 울면 슬퍼서 우는 걸까요? 옷이 이렇게 쭉 펴지면 정말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렇게 구겨지면 천의 입장에서, 옷의 입장에서 나 너무 구겨져서 힘들어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거기다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운다 이런 표현을. 근데 웃긴 건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을 울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네. 파동, 진동. 즉 이 우주는 울림일 뿐이다. 울음, 그리고 울림. 울음은 내가 우는 거죠. 울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울리는 겁니다. 네. 내가 울면요, 다른 사람들은 울림을 받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가 울음을 참으려고 하면서 울 때 그 친구에게 달래주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거. 야, 울지 마. 야, 울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감동이죠. 공감도 가는 거고. 즉, 어떤 사람의 울음은 내게 울림을 줍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의 울음이 나한테 울림을 주진 않아요. 즉, 6살짜리, 7살짜리가 나 깎아 사줘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감동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애가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울림을 받습니다. 네. 너희 엄마 엄마 하늘나라 갔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울음과 울림의 조건이죠. 네. 그래서 배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울림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울림, 네. 하나는 물리적인 울림. 즉 하나는 내가 감정 훈련을 통해서 관객에게 심리적인 울림을 주기 위한 훈련이고요. 네. 또 하나는 나라는 사람의 공명감을 활용해서 나오는 내 몸의 울림에 대한 훈련을 통해 관객한테 물리적인 울림을 주기 위한 훈련이죠. 네. 울림. 내가 다른 사람을 울린다. 즉,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배우는 손도 안 대고 관객한테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무대와 객석의 공간적인 거리감을 뛰어넘어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단지 느끼는 것만으로도 울림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배우 생활을 하고 배우들을 훈련하면서 느낀 경험상 네. 울림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울었더라고요. 과거가 순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어쩌다가 연기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연기를 가르치다 보면은 안양여고 때도 그랬고, 내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울음의 세월이 알알이 가슴에 박히고 네. 온몸에 박혀서 그 존재를 형성한 거겠죠. 참고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했던 눈물들, 네. 그런 눈물들이 배우의 온몸에 세포적인 형태로 각인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네.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이 악물고 참고 버티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온몸이 울음으로 상처투성인 사람들, 네. 그리고 스스로의 울음을 뚫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배우라고 정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좋은 배우의 조건, 울림 있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 강의에 이어서 좋은 배우의 조건, 울림 있는 배우 2부를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면 올바른 지향점 같은 게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정리해 봤으니까 네.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AT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